电视机前的观众朋友们大家好，欢迎您收看 China는 뉴스. 저는 BJ 대륙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도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도신 알죠? 근데 그 모든 도박의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모티브가 된 그 실제 인물이 있어요. 요 영화 아세요? 여기의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 이 아저씨는 당연히 알겠죠? 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중국 이름이 허씨입니다. 허씨. 허홍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살아있는 전설이고 올해 나이가 95살입니다. 지금의 허홍선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지금 허홍선이에요. 일단 이분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중국말로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한저 찐야오시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금키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부를 지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한순간에 파산을 하게 돼요. 파산을 하게 돼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젊은 시절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뭐 겁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데 이거 혼혈이 아닌가. 맞습니다. 혼혈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성형을 안 하고 이 정도면 진짜 잘생긴 거야. 이 사람은 1921년 11월 25일생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났어요. 자, 누구 아들로 태어났냐면 그 당시에 홍콩 제일 유명했던 사업가 허시광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허시광이라는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가라기보다는 이게 말반 출신이에요. 말반. 허시광은 당시 홍콩 화교 상인 협회장으로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 그때 이 9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9번째 아들이에요. 허홍선이 태어나자마자 바닷가가 보이는 별장을 선물로 줍니다. 아주 귀족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허홍선의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허홍선의 성적은 몇 년 동안 그냥 꼴찌로 1등,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허홍선이 13살 되는 해입니다. 13살 되는 해 어느 하루 눈을 뜨고 딱 일어나 보니 세상이 변해 있었어요. 허씨 가문이 파산을 한 거죠. 아버지는 집에 남은 돈을 몽땅 털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빚에 시달리던 그 허씨 집안은 일단 그 작은 삼촌, 그 헛소식을 가지고 온 작은 삼촌은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허홍선의 아버지는 자살은 안 했어. 남은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혼자 그냥 베트남으로 튀어버립니다. 자식이 12명인가 그래. 그 자식 와이프를 다 내팽겨 쳐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허홍선과 어머님 그리고 허홍선의 누나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길바닥으로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어머님이 이제 일을 시작한 거지. 그 대집안, 부자 집안의 부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뭐 자그마한 그냥 완전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집값을 내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 허홍선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내 주위에 많았던 친척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외면을 했대요. 실제 인터뷰가 이거예요. 가게가 기울어진 후 사람들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날 보면 피했어요. 내가 돈을 빌릴까봐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허홍선 나이 13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허홍선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금수저였으니까, 다이아 수저였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뭐 돈 많겠다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맨날 반에서 성적 꼴찌하고 이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다이아 수저의 도련님이 아니라는 걸 이제 직시하게 되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정말 노력한 결과 허홍선은 성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1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까지 A, B, C, D 이렇게 반을 나눴었는데 허홍선은 당연히 D반에 있었어요. D반에서도 항상 꼴찌였어. 그런데 얘가 D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체 1등을 해버리는 거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을 해버리면서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홍콩 대학을 가게 됩니다.
홍콩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랭킹이 꽤 높아요. 물론 홍콩에서는 최고의 대학이고요. 허홍션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자기 그 가족들에게 원래 우리가 누렸던 그 생활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또 일이 터져. 대학교 졸업을 3개월을 앞두고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 실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홍콩이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면서 홍콩 정부는 모든 대학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는 전쟁을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도 홍콩에서 10며칠 동안 전쟁을 했고요. 아주 위험하였죠.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난민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일본은 진짜, 아니 일본이랑 홍콩 거리가 얼마나 멀어. 일본이 처음에 그 전쟁을 딱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날짜가 언제지? 1941년 12월 8일.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전쟁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홍콩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터뜨린 데가 홍콩 공항이에요. 예.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습니다. 어머님의 수입으로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허홍션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난민의 신분으로 마카오로 넘어갑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자그마한 통통배 타고 마카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한테 홍콩 달러 10유엔을 빌려가지고 마카오로 넘어갑니다. 이때 얘가 이제 마카오에 가는 거예요. 얘는 홍콩 출신입니다. 허홍션은 홍콩 출신이에요. 여기 또 실제 인터뷰가 한 게 있습니다. 하는 말이, 마카오는 저한테 참 잘해준 편이었습니다. 10유엔을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발전을 보면 마카오한테는 아주 감사하죠. 그 당시 마카오로 넘어갈 때 허홍션의 나이는 20살. 어떤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 끝나면 다른 허드렛 일들도 다 해. 그러니까 2잡, 3잡씩 뛰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든 생각, 그때는 마카오가 거기가 포르투갈의 지배였어요. 얘는 내가 중국어랑 영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외국어의 중요성입니다. 얘가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중국어랑 영어만 해서는 부족하다.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일본어를 이렇게 밤에는 공부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한 나날을 보냈어요.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회사 집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얘는 어떤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될 놈은 된다. 진짜 허홍션은 이때 인생의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이제 허홍션의 부인이 됩니다. 이름은 리완화예요. 이 여자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면 일단 국적은 포르투갈 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여자는 마카오 최고의 미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집안의 딸내미였습니다. 가정은 진짜 집안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는 포르투갈의 고위 관직, 고위 장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넘쳐났죠. 자, 이때 어떻게 이 두 분이 같이 엮여지게 됐냐면 이 당시의 허홍션은 이렇게 생겼었고요. 키가 183입니다. 혼혈이잖아. 여러분들 어디 섞인 혼혈인지 아세요? 4개 나라의 피가 섞여 있어요. 유태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중국, 이렇게 4가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홍션이 어느 날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그녀가 딱 저기 지나가는 걸 딱 보자마자 허홍션이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대담하게 그녀한테 걸어가서 말을 겁니다. 아주 서투른 포르투갈어로 리완화한테 인사를 하면서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완화도 딱 보자마자 얘도 뻑 간 거지. 아까 사진 봤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거 핑계 삼아 얘네들은 이제 매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아버지도 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 허홍션, 이 남자애가 빈털털이잖아. 완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근데 얘를 전혀 싫어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지 않고 겪은 일에 대해서 심지어 동정심까지 항상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허홍션을 상류 사회로 데려가서 인맥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진짜 단기간 안에 말단 직원에서 어떤 신분이 됐냐면 이 무역회사의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왜냐? 인맥 빵빵하니까 일도 잘 풀리겠죠? 큰 건들 얘가 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고속 승진을 해서 경영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허홍션이 회사에서 몸을 담았던 시기는 3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완화랑은 연애를 1년 한 뒤에 결혼을 합니다. 자, 상류사회로 진입한 허홍션입니다. 아우, 때깔 틀려졌죠? 누가 봐서 얘를 거지라고 하겠어. 그때 얘가 이제 했던 그 다짐을 이루는 거예요. 얘는 그 홍콩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와 누나들을 다 마카오로 데리고 와요. 다 마카오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허홍션은 이미 사랑과 사업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상태였어요. 그때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배를 호송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를 호송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화물선들이 갔다 왔다 하는데 그건 진짜 이때 당시 말로 한다면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었어요. 거의 자기의 목숨을 내 주머니 여기 밖에다가 차고 다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자, 그 당시 일본이 공해를 관리하여 여러 해로를 거의 막아버린 상태예요. 마카오의 선적은 그 틈 사이로 몰래 물품을 운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얘가 직접 배를 타고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한 거야. 폭풍우를 맞았던 적도 있고 일본 군들에게 검문 검색을 받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적을 만났을 때도 있어. 하이다오. 이 시대니까 해적을 만났을 때도 있어. 그런데 매번 얘가 이런 일을 부닥칠 때마다 얘는 이 모든 어려운 것을 다 헤쳐나갔다 이거죠. 아직 살아있잖아. 여러분들, 이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더 전설인 거야. 3년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22세의 어린 나이에 마카오에서 제일 젊은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때 얘는 뭘 했을까? 3년 8개월 회사 일 딱 때려치우고 얘는 이제 독립을 시도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거지.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차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전기회사, 뭐 건축회사, 그 다음에 뭐 무역회사 이러면서 홍콩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얘는 이 허홍션은 이미 유명한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인 도박의 왕, 마카오 카지노의 왕으로 가는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1961년 포르투갈 정부는 아오먼, 즉 마카오를 완전 오픈을 합니다. 마카오를 완전 이제 오락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홍션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카오가 내가 또 이렇게 날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마카오로 나는 재진출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포르투갈 정부가 마카오를 이렇게 또 풀어버리니까 야, 이거는 기회다. 내가 마카오의 도박 사업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허홍션, 예한,霍英东, 예더리 이 4명과 함께 홍콩 재단을 만들어 마카오 도박 사업 특허권을 위해 경쟁 입찰을 합니다. 경쟁 입찰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때부터 이제 전설을 쓰기 시작하는 건데, 내 지금 이걸 보면서도 나도 지금 소름이 끼친데, 그때의 허홍션은 그 똑똑한 머리로 마카오 정부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야, 얘가 이제 영화에서는 딱 이렇게 나와.各位! 딱 이래. 여러분들! 딱 이래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관리 측도 뭐 여기 이제 다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경쟁 입찰을 하는 조건 첫 번째는 마카오의 해양 산업을 우리가 맡고 마카오의 항구를 확장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배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90%의 카지노 수입을 싹 다 마카오 정부에다가 기부를 하여 마카오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절할 수 없잖아. 아무도 이 정도까지 조건을 할 수 없어. 누구나 다 돈 벌기를 원하지. 근데 얘는 마카오에서 도박 사업을 하잖아. 도박으로 나온 산성된 90%의 수입, 90%의 수입을 다 마카오 정부한테 주겠대. 우리는 그냥 10%만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 경쟁자들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실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냥 얘가 발언을 한 뒤에 그 뒤에는 아무도 토를 못 답니다. 이렇게 해서 허홍션은 한 방에 경쟁에서 이 마카오 사업 특허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카오에서는 원래 카지노 업계의 큰 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 마카오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원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허홍션이 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을 제대로 착수할 때까지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원래 마카오에는 도신들이 있었어. 걔네들 이름이 뭐냐면 후라오롱, 까오커닝 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죠. 걔네들도 이제 마카오의 카지노를 꽉 잡고 있었던 패밀리들이야. 후라오롱, 까오커닝 얘네들이 뭐라고? 허홍션이라는 새끼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갔다고? 아니 우리가 20년 동안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키운 게 우린데 우리가 주도해왔고 우리가 도신이고 도왕인데 아니 우리가 계속 이걸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허홍션이 나타난 거야. 얼마나 빡치겠어. 이때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건 다 흑사회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봐. 그때 이런 사업을 하려면 흑사회 세력이 없이 이런 사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허홍션한테 경고를 합니다. 일단 겁주는 거지. 저 새끼 손대게 만들자. 경고를 합니다. 자, 이게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허홍션은 편지 한 통을 받게 돼. 만약에 네가 당장 마카오 도박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널 처리할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전 마카오에 명령을 내렸다. 아무도 너한테 카지노를 오픈할 수 있는 부지를 임대해 주지 않을 거야. 얘네들이 마카오의 흑사회였거든. 얘네들은 마카오를 꽉 잡고 있었거든. 두 번째, 네가 카지노를 오픈한다 해도 모든 마카오의 배를 다 멈춰버릴 거야. 왜냐? 항구도 다 얘네들이랑 관계 있거든. 야, 마카오가 항구가 다 멈추잖아요. 그렇다면 즉 아무 사람도 마카오로 못 간다. 그럼 사람들이 도박을 못 하잖아. 세 번째, 만약에 이게 제일 센 거죠. 우리랑 맞서서 싸운다면 언제든지 너의 목숨을 가지러 가겠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하면 넌 죽는 목숨이다 이거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허홍션이 한 인터뷰입니다. 그 당시 위협은 어마어마했죠. 일할 거면 자신을 위해서 관부터 사라. 아무리 그래봤자 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크게 된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도박 카지노를 오픈할 장소를 막 찾으러 다녔어. 카지노를 오픈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얘네 흑사회들은 손을 써놨어. 아무도 얘한테 땅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카지노 오픈하려는데 오픈할 장소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때 마카오 정부는 또 허홍션이랑 한편이잖아. 왜냐? 허홍션이 잘 돼야 우리가 90%의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 그래가지고 마카오 정부에서 딱 호텔을 한 개 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카오 정부 소유의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마카오 정부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나라 비즈니스 때문에 얘한테 이 지분을 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한테 빌려준 호텔.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아직도 있어요. 건물은 굉장히 낡았겠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정부에서 이 곳을 허홍션한테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이때가 1960년대야. 사이즈 작죠? 이때가 1960년대야. 당연히 지금 여기는 안 하지. 그래서 허홍션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다. 부지를 찾았다. 그 다음에 오픈을 해야 된다. 딱 이러는데 이 소식이 후라오릉 까오커닝 그쪽 흑사회 귀에 들어간 거야. 걔네들이 도신이었거든. 원조 도신이거든 걔네들이. 아니 그 새끼가 지금 카지노를 하려고 한다고? 이거 안 되겠네. 알았다. 오케이. 야, 허홍션 목숨에 대한 현상금 100만 달러 걸어. 여러분들, 그때는 혼나는 시대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00만 달러에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 지금도 깔리고 깔렸어. 지금 전 세계 누구한테 저 새끼 잡아오면 저 새끼 죽이면 내 100만 달러 줄게. 그럼 저 새끼 죽이러 갈 사람 깔리고 깔렸습니다. 이때 당시. 근데 허홍션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허홍션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어요. 나는 현상금을 걸겠다. 나를 죽인 사람의 목을 그 당일날 따서 내 회사에 갖다 주면 200만 달러를 주겠다. 역으로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100만 달러 걸어? 그럼 내가 씨발 너한테 200만 달러 걸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네가 먼저 죽지. 막 이러면서 그 상대방한테 바로 걸었을 텐데 똑똑한 거야. 걔네 흑사회는 안 건드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날 죽인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2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건 거야. 아무도 얘 못 죽이지. 죽여봤자 지도 죽는 모습인데
우여곡절 끝에 허홍셔는 카지노를 오픈하게 됩니다. 카지노를 오픈한 첫날, 까오커닝, 후커룽 그쪽 가족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걔 카지노를 오픈했어? 이 새끼 봐라.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카오에 있는 모든 거지들한테 돈을 줘. 그 거지들 보고 그 카지노 문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돈 달라 그러라 그래.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지노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허홍셔는 이때 어떻게 했냐. 네가 만약에 돈을 주고 거지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도 돈을 주고 거지를 가게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허홍셔는 걔네들보다 더 많은 돈을 거지한테 주고 거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 진짜 허홍셔 머리가 똑똑한 게 진짜 말 그대로 마카오의 도신다운 게 뭐가 한 개 올 때마다 얘는 그걸 한 개씩 해결을 해서 나가요. 그 다음날 거지들은 싹 사라졌죠. 하지만 그때도 손님이 없어. 아니 문 앞에 아무도 없어. 거지도 다 없어. 카지노는 오픈을 했어. 손님이 없네? 손님이 그래도 없어. 왜 없을까? 알고 보니까 까오커룽 걔네 원래 원조 도신 흑사회 패밀리가 거지를 없앴다고? 알았어. 야 항구에 전화해서 배 다 멈춰. 마카오 안으로 더 이상 사람 들이지 마. 어차피 마카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못 갑니다. 왜냐? 어떤 스토리인지 알고 있거든. 거기 가서 도박했다가 큰일 나거든.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홍콩이나 대륙 아니면 이런 여기저기서 막 거기 관광 가서 도박하러 간 사람들,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간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건데 홍콩의 항구에 배를 다 멈춰버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때 허홍셔이 또 어떻게 했을까? 허홍셔는 수소문을 하여 배를 2척을 삽니다. 그 다음에 한 배는 백인승 배. 이거는 빨리빨리 갔다 왔다 하는 거. 홍콩과 마카오를 막 빨리빨리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개 배는 1000인승이 가능한 배. 이렇게 배 2척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24시간으로 이 배를 홍콩과 마카오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거기는 허홍셔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카지노고 정부의 허가를 받았고 여기서 도박하면 니들도 합법이니까 여행을 마카오로 간 사람들은 손맛 좀 보러 간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원래의 그 마카오의 도신 패밀리와 반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반년 후에 드디어 구세력 까오커닝 패밀리가 손을 듭니다. 흑사회 완패야. 근데 여러분들 흑사회 완패라기보다는 허씨 집안도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세력이 어마어마했어. 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배를 사들이고 막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어떻게 했을까? 반년 후에 드디어 구세력이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면서 하지만 조건을 겁니다. 이 조건 만약에 네가 안 들어주면 우리는 못 물러난다. 그게 어떤 조건이었냐?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를 네가 다 사라 그냥. 그러면 우리가 물러날게. 그때 허홍셔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올레! 싹 다 사버립니다. 배를 사고 그 다음에 정부와의 한 약속 있잖아. 정부와의 한 약속 무슨 약속? 항구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랬잖아. 항구를 그냥 얘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는 항구도 갖게 되고 카지노 사업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허홍셔는 도신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마카오의 도박 사업을 얘가 그냥 꽉 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발전을 시키죠. 허홍셔이 직접 6천만 홍콩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지은 현재 마카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카지노입니다. 사진 보이나요? 6천만 홍콩 달러를 투자해서 지은 거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진 일단 기억해요. 이 사진 기억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옆에는 건물이 한 개 더 섰어. 요 옆에 이게 원래 그거고 요 옆에 이게 한 개 더 섰어. 와, 이걸 더 세운 거야. 그 다음에 이 전경, 여기가 이 앞에 거리 이름이 허홍성 거리예요. 여러분들 이 거리 이름이 허홍성 거리입니다. 거리 이름이 그냥 정부에서, 마카오 정부에서 얘 이름을 따서 지었어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곧 있으면 그 조그만 했던 곳이 이렇게 됩니다. 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지었던 거, 새둥지 모양 같은 이렇게 짝만한 거,
짓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짓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이제 이걸 지어 올립니다. 이게 실제로 허홍션의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착공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꿀잼이지 않아요? 이런 꿀잼 방송에 추천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